자, 오늘은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같이 개념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 SN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SN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 플러스 두 번째 항 플러스 세 번째 항 마지막 n번째 항까지 더하는 식이 SN이다.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을 A라고 적었으면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라고 적을 수 있겠지.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가 되고, 맨 마지막 번째 항을 L이라고 했을 때는 그 앞에 있는 번째 항은 L-D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SN이라는 거를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아래에다가 다시 적어보면 L 더하기 L-D, L-2D, 여기는 A 플러스 D, 점점점 A 이렇게 되었다. 두 개를 더해볼까요? 그러면 SN이 두 개가 되는 거고, A 플러스 L, 여기도 A 플러스 L, D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 A 플러스 L이라는 세트가 몇 개 생기니? A 플러스 L 세트가 총 N개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져 버리면은 2분의 N 가로 열고 A 플러스 L이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L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니? n번째 항이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 L 자리에 첫 번째 항 플러스 n-1d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대입을 해주면 2분의 n 가로 열고 2a 더하기 n-1 d 공식이 나오겠지. 그렇죠? 이 L 자리에 이 식을 집어넣으면 a가 두 개 생기는 거 보이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다음처럼 두 가지가 나오게 된다.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SN이라는 거는 등차 수열의 합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플러스 맨 끝항, 또는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의 2배의 n-1의 공차,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첫 번째 식은 끝항을 할 때 쓸 수 있는 공식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식은 공차를 할 때 쓸 수 있는 공식이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하나 연습 문제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항이 14, 일곱 번째 항이 23인데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다. 네 번째 항이 14니까 A 플러스 3D는 14가 되는 거고, 7항이니까 A 플러스 6D가 23이 된다. 두 개를 아래에서 위를 빼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3D는 23에서 14를 빼면 9가 되겠지. 그래서 공차가 3이 된다. 공차가 3이니까 D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9가 14이므로 A는 뭐가 된다? 첫 번째 항은 5가 된다. 공차는 3이다. 문제가 20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봤으니까 20번째 항까지 합 2분의 공차를 지금 알고 있죠? 그래서 2분의 공식이 뭐였어요? 2분의 n 가로 열고 2a 더하기 n-1d 공식을 쓸 건데, 대입해주면 2분의 20 가로 열고 첫 번째 항이 2배 10 더하기 n-1 19 곱하기 공차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하고 20은 약분되니까 10 곱하기 19 곱하기 3은 57이니까 10 더해주면 67이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67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공식을 대입하는 연습을 처음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를 하나 해보면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들을 구하세요.
그들을 다 더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나머지가 1 되는 거 뭐가 있니? 3 나눴을 때 1 되는 게 4가 있니? 4. 근데 그 전에 하나 더 있죠. 1도 있죠. 1, 4, 7, 10 이런 식으로 1, 4, 7, 10. 맨 마지막엔 누굴까? 99가 나눠 떨어지니까 맨 마지막 번째 항은 100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쓰려면 이 100이라는 게 몇 번째 항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일반항을 먼저 구해보는 거야. 일반항이라는 거는 공차가 현재 3이니까 3n이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항이 1 나왔기 때문에 1 집어넣으면 3 나오니 빼기 2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일반항이 3n-2가 되었는데 이 결과가 100이 나오려면 n값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n값은 3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34번째 항이야 100이라는 건.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 공식에 대입을 해주면 2분의 항의 개수 34, 첫 번째 항 1 더하기 끝항 100을 집어넣어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따라서 17 곱하기 101을 해주시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오케이? 다음 2번 봅시다.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8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구하여라. 8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8의 배수라는 거죠. 8의 배수. 그러면 8의 배수가 100보다 큰 수 중에 뭐 붙어 있을까? 8, 12 하면 96이잖아. 그치? 그러면 13 곱하기 8을 해야 처음으로 8배수가 되겠네. 그래서 104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104, 그 다음 8 더해주면 112, 8 더해주면 120 이런 식으로 가는 등차 수열이 된다. 그러면 맨 마지막은 뭐가 있을까? 25 곱하기 8이 200이잖아요. 근데 200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8을 빼주면은 192가 되겠지. 192가 마지막 번째 항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보면 일반항이라는 거는 공차가 8이니까 8n이지. 그리고 첫 번째 항이 104가 나오려면은 96이 나와야 되겠지. 그치? 96. 그래서 이 값이 192가 된다는 거는 8에는 96을 넘겨주면 4, 5, 6, 96이 돼서 n값은 8, 1은 8, 8이 16, n은 10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공식에 대입을 해볼까요? S12개를 구하는 거죠. S12를 구해보면 2분의 항의 개수 12개, 첫 번째 항은 104, 끝항은 192가 더해주면 답이 되겠죠. 약분해주면 여기 6이 되고 104에다가 192를 더해주는 거니까 6 곱하기 296을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AN하고 SN 사이의 관계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이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첫 번째 항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까지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두 번째 항을 구하려면은요, 두 개를 더한 거에서 한 개를 더하는 걸 뺀다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세 번째 항은 세 개를 더한 거에서 두 개를 더한 걸 빼주면 세 번째 항만 남겠지. 이런 식으로 네 번째 항은 네 개를 더한 거에서 세 개를 더한 걸 빼버리면 네 번째 항만 남겠지.
지금 다 모양이 비슷한데 지금 이 첫 번째만 혼자 단독으로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일반적으로 정리할 수 있냐면 n번장을 구하려면 n개를 더한 거에서 n-1 더한 거를 빼주면 n번장을 구할 수 있고, 이 n이라는 거는 2 이상일 때만 계산을 해주고, 첫 번째 항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첫 번째 항은 그냥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AN과 SN 사이의 관계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한번 적어 볼 건데요. 2분의 n 가로 열고 2a 더하기 n-1t 이렇게 나왔어. 이 SN 모양이 어떻게 지금 나오는지 전개를 해보려고 해. 2분의 n 가로 열고 2a 더하기 nd-d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해보니까 2분의 dn 제곱 플러스 삐리리 삐리리 n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되겠지. 상수항이 있니 없니? 상수항이 지금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그리고 n제곱의 개수가 대단히 중요한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공차를 나누기 2한 게 n의 제곱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이걸 왜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연습을 하나 할 건데, 만약 문제에 SN이 2n제곱 플러스 5n 이렇게 나와 있다. 상수항이 있니 없니? 상수항이 없지? 그러면 이 SN이 의미하는 거는 바로 등차 수열을 더해 놓은 식이라는 거지. 등차 수열의 합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 그랬냐면 n제곱의 개수라 그랬지. 여기가 2분의 d 자리라고. 2분의 d. 그래서 이 2분의 d 자리에 있는 2를 2배를 해주면은 이게 바로 공차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그렇죠? 여기다가 2를 곱해야 공차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앞으로 n제곱의 개수에 2를 곱한 게 공차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공차가 2배 하면 4잖아. 그치? 그러면 4n이 되는 거고, 뒤에 나와 있는 숫자를 구하려면은요, 우리가 1차 S1을 구해보는 거야. S1. 그치? S1이 뭐 나오니? 여기다가 1 집어넣으니까 7 나오지? 첫 번째 항이 7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 1 집어넣으면 4 나오지? 그럼 뭐가 필요해? 3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 4n 플러스 3으로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떤 케이스일 때?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일 때 일반항을 대단히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풀 수 있지만은 등차 수열의 합을 공식을 전개를 해봤더니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은 무조건 등차 수열이니까 이렇게 굳이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약간 지름길을 써서 빨리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까요? 만약 SN 이렇게 나와 있다.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7n 이렇게 나와 있다. 상수항 없죠? 그러면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면 일반항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을 2배를 해주면 되죠. 공차가 마이너스 4야. 그럼 마이너스 4n이 되는 거고, 첫 번째 항 구해볼까? 1을 집어넣어왔더니 5가 나오지? 여기 1 집어넣었을 때 5 나와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해? 9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일반항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n 플러스 9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일단 공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SN이 AN제곱 플러스 BN이 있는데 상수항이 없어.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이거든. 그러면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n제곱의 개수가 2배를 때리면 공차라 그랬으니까 n자리 앞에 2a가 들어오는 거고, 이 상수항에는 뭐가 들어오냐면은 해봤더니 b-a가 들어오더라 이 말이야. 오케이? b-a.
왜 그런지 알겠지? 여기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가 나오잖아. 여기 1 집어넣으면 2a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a를 빼줘야 되고 b를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온 거야. 그래서 앞으로 n에 관한 2차식이 나왔을 때 일반항 구하는 방법을요, 이렇게 한번 써먹어 보자 이 말이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된다. 자, 그럼 만약에 이제 SN이 2n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가 붙어버렸어. 숫자가 있어버리면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은 혼자 있는 거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오케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그러니까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아까 방법을 써가지고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고, 첫 번째 항은 혼자 규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따로 예외적으로 따로 구하자 이 말이야. 연습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반항은 뭐가 되냐면 n제곱의 개수가 지금 2잖아요. 그럼 2배를 해주면 4죠. 4n이 되는 거고, 방금 배웠죠? 여기 가지고 하는 겁니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주면 3-2지. 그 3-2가 이 자리에 온다. 근데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했으니까 이거는 2 이상만 해당하는 거고, 첫째 항은 S1으로 따로 구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2 더하기 3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래서 일반항이라는 거는 4n 플러스 1에 n은 2 이상, 첫 번째 항은 6을 따르는 이러한 수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하나를 풀어보면 S에 나와 있습니다. 상수항 없어요. 2차식입니다.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일반항은 n제곱의 개수를 2배 하면 6. 그러면 6n이 되는 거고, 뒤에 4패를 빼주면 2-3이니까, 그쵸? 2-3.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들어온다. 이게 답입니다. 바로 이렇게 써주면 된다. 다음, 이번 문제는 상수항이 들어있죠? 그럼 상수항은 따로 별표를 쳐두시고,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 n제곱의 개수를 2배 하면 공차니까 4n이 되는 거고, 뒤에서 앞에를 빼주면 마이너스 3이 되죠. 이게 바로 n은 두 번째 항부터 해당되는 거고, 첫 번째 항은 S1으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2-1 해주면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N은 뭐가 된다? 4n-3을 따르는 거는 두 번째 항 이상인 거고, 첫 번째 항은 0이 된다는 거죠. n이 1일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이 AN은 SN-SM-1을 써가지고 연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같이 해볼까요? 그러니까 3n제곱 플러스 2n이 있었는데 여기서 빼래. n-1을 집어넣은 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건데, 딱 봐도 너무 힘들잖아, 그치? 이걸 계산해주면 뭐가 된다? 연습을 해보시고 이게 바로 뭐가 나와? 6n-1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은 스피드가 생명이거든. 그래서 공식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 문제를 하나 더 풀어봅시다. 보니까 둘 다 상수항이 없는 2차식입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입니다. 등차수열. 그러면 두 개의 일반항을 구해볼까요? AN이라는 거는 여기서 구할 거고, BN이라는 거는 여기서 구할 건데, n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얘는 2n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서 앞에를 빼는 거니까 k-1이 되는 거고,
bn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숫자가 2니까 2배를 하면 4n이 되는 거고, 뒤에서 앞에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 10번째 항이 같다 그랬다. 그럼 10을 집어넣으면은 19 플러스 k가 되고, 10을 집어넣으면은 35가 되겠죠. 그래서 k 값은 35에서 19를 빼주면은 16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 한다. 그때 n번째 항까지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지금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이란 말이야. 공차가 2네요. 그럼 이만큼 커지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치? sn이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음수끼리만 더해야 최소가 되겠지. 그치? 양수를 더해버리는 순간 더 커져버리겠죠? 아, 그러니까 sn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자? 음수만 더하자. 음수만 더하자. sn의 최대값을 물어보면 양수항들만 더해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거는 지금 숫자가 지금 작은 값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나열해가지고 뭐 일일이 더해버리면 풀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숫자가 좀 큰 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봅시다. 일반항을 적어보는 거야. 일반항. 공차가 2니까 2n이잖아.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 나오려면 마이너스 13이 필요하겠지. 방금 뭐라 그랬지 우리가? 음수만 더하자 그랬지. 그러니까 2n-13이라는 값이 음수가 나오는 부등식을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n값의 범위가 6.5보다 작다는 게 나오지. n은 자연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6항까지만 음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결론이 뭐라고? S6만 구하면 되는 거지. S6. 오케이? 그러면 2분의 6개 첫 번째 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 해주면 금방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36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습해서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다음 문제 봅시다. 이렇게 SN이 2차식 나오면 너무 좋더라고. 그치? 공식으로 다 해결되잖아. 그치? 근데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다고.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은 이제 일단 일반항부터 구하고 설명해 줄게. 일반항이 뭐가 되겠냐면 SN식에서 n제곱의 개수가 2니까 2배 하면 4죠. 그러면 4n이고 뒤에서 앞에를 빼주면 마이너스 41이 되겠지. 이 수열 일반항을 보니까 어떠니? 첫 번째 항이 음수부터 출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뭐 0 나올 수도 있겠지. 안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양수가 나오는 부분하고 음수가 나오는 부분을 등차 수열의 합을 따로따로 계산해 주는 거야. 따로따로. 물론 절대값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를 전부 양수로 변환시켜 줘야 되겠지. 양수로 바꿔가지고 등차 수열의 합을 각각 계산해 보자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항을 1 집어넣어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4-41을 해보면 얼마니? 마이너스 37이죠. 마이너스 37, 그 다음에 4를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33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 다음 맨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음수인 부분의 마지막은 10을 집어넣으면 그쵸?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7이고, 그러면 11번째 항이 되는 순간, 여기는 0이 없고요. 11번째 항이 되는 순간 이제 3으로 바뀌겠지. 3 더하기 이제 7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죠. 맨 마지막이 20번째 항이니까 20을 집어넣으면 80에서 41을 빼주면 39가 나오니까 39가 되는 거지. 이건 몇 번째 항이야? 이건 20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양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니까 몇 개가 있니? 바로 10개가 있는 거고, 여기도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니까 10개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부분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거고, 이 부분 등차수열의 합을 구해가지고 두 개를 합산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첫 번째 항을 마이너스 37 적으면 안 되겠죠? 오케이? 그냥 37이라고 적고, 첫 번째 항 플러스 끝항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1로 바꿔서 적으면 되겠다. 뒤에 거는 2분의 마찬가지 10개고요. 첫 번째 항 3 플러스 끝항 39를 계산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여기서 나온 값하고 여기서 나온 값을 두 개를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시험에서 꼭 나오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마지막 문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4위에 n개가 있고 20과 52 사이에도 n개가 들어있습니다. n개, 여기도 n개. 그래서 m하고 n 사이에 관계식을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20을 볼까요? 20은 몇 번째 항이니? 20은 여기에 m개가 있고 여기가 한 개가 있으니까 20이라는 거는 m 플러스 2번째 항이죠. 그렇죠? 20은 m 플러스 2번째 항입니다. 50이라는 거는 몇 번째 항이냐면 m 플러스 n이 있고 여기에 4도 있고 20이 있는데 하나, 둘, 여기 52는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니까 m 플러스 n 플러스 세 번째 항이 되는 거죠. m 플러스 n 플러스 세 번째. 우리가 일반항 공식이 뭐였습니까?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이 첫 번째 항 플러스 항상 n-1 해가지고 공차를 찍었죠. 그러니까 2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첫 번째 항 플러스 n 플러스 2번째 항이니까 n 플러스 2에서 1 빼가지고 d를 써야 되는 거지. 52는 마찬가지 4 더하기 n 플러스 3번째 항이니까 여기다가 1 빼가지고 d를 적어줘야 되겠지. 이 식을 정리를 해보니까 n 플러스 1d라는 거는 1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n 플러스 2d라는 거는 4를 넘겨버리니까 4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눗셈 처리를 해볼까요? 나눗셈? 연립방정식의 나눗셈도 있죠. 그래서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48분의 16은 3분의 1이죠. 그래서 대각선을 곱해보면 3n 플러스 3은 n 플러스 2가 된다. 따라서 이 n이라는 거는 뭐가 되냐면 m을 넘겨주면 2m이 되고 2를 넘겨주면 플러스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n은 2m 플러스 1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유형 어려운 문제, 좀 실전 대비 문제들 위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진도도 계속해서 쌤이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